동전 던지기네.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 자, 이거 기억하지? 횟수가 설정이 돼야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 x는 문제에서 썼으니까 y라고 합시다. 얘도 같이 쓰자. 몇 번 던지니? 아, 뭐야, 두 번밖에 안 던지네? 두 번밖에 안 던지니까 그냥 구하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두 번밖에 안 던져서 횟수는 이렇게가 다지. 그지? 그냥 좌표를 노가다로 띄워도 되겠네. 얘가 두 번 나오면 좌표는 두 칸 빵칸이니까 밑에다가 좌표를 쓸까? 그래, 한번 그 변수로 놓던 구조도 파악할 겸 한번 해보면 괜찮겠는데, 한 번 나오면 좌표는 0이 될 거고, 빵번 두 번 나오면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이거는 지금 x좌표가 2보다, 이거 두 개 구하라는 거네. 그지? 그럼 이거는 여사건을 써도 되겠네. 그냥 요거 하나 구해서 그냥 1에서 빼도 되겠네. 결국 동전 던져서 앞면 두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동전 던져서 앞면 두 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지. 그럼 1에서 빼면 4분의 3이네. 이거 두 개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겠네. 요게 4분의 3이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횟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횟수가 문자로 잡혀야 좌표가 세팅이 되니까 뒤에서 이런 문제 풀 때 맨날 하던 짓이 이거를 y회라고 하자. 뭐 10번 던졌다 그러면 10-y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잡고서 좌표를 써야 되잖아, 식을. 그치? 지금은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하면 되지.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눈 눈의 수의 합을 x라고 하자. 그냥 이산이지 그냥.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의 합이 뭐 있지? 그러니까 좀 다양하지. 1 나오면 2 될 거고, 그럼 이제 3도 될 거고, 4도 될 거고, 쭉 나가가지고 6 나온 게 이제 12까지 있을 거야. 그치? 이것도 여사건 각인데? 이거 구하래잖아.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하래. 싫어 하면서 요거 두 개만 구하면 되겠네. 즉 2부터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2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1하고 1 나와야 되는 거지.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를 두 개 던져서 1 나올 확률은 36분의 1. 그 다음 얘가 3이란 얘기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돼야 되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있지. 36분의 2. 둘이 더해주면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기타 등등의 확률은 12분의 11이 되겠네.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각 면, 오각 기둥의 막대기에 각 면의 숫자 1, 2, 3, 4, 5가 적혀 있다. 여기 옆면.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또 변이 주사위지. 그냥 숫자 5개짜리 주사위라 생각하면 되겠네. 왜냐면은 확률이 나올 확률이 똑같다, 동일하다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냥 주사위 생각하면 되지. 자, 막대기를 두 번 던져 나오는 숫자 중에 작지 않은 숫자를 x라고 하자. 이건 수험수트에서 가끔씩 쓰이는 용어인데, 작지 않은 이라는 말은 크거나 같은 이라는 소리고, 됐죠? 그래서 막대기를 두 번 던지는 거네. 두 번 던져서 크거나 같은 수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지 하고 또 이거부터 파악해야 되겠네. 1 되나? 1? 이게 크거나 같은 이기 때문에 1 나오면 1이 적힐 거야. 그치? 맞아? 1 나오면 1이 적히지. 이건 지금 다 가능하네. 크거나 같은 걸 x라 했기 때문에.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니까 얘는 여사건이 아니라 그냥 직접 구하는 게 낫지. 이거 두 개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제 처음에 알려준 건 이산확률 변수면 x값 잡고 표 그리는 연습해라 그랬고, 지금은 이제 실전으로 표가 아니라 원래는 표를 그려야 되지만 구하라는 것만 쏙 빼서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4가 될 확률은 일단 전체부터 쓸까? 5개짜리 두 번 던지는 거니까 5 곱하기 5로 25개. 그 다음 크거나 같은 숫자. 자, 같은 숫자 크거나 같은이니까 일단 4 나오면 x가 4가 잡히겠지. 그 다음 어떻게 나와야 돼? 4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되지. 그래야 4가 적히지. 예를 들어 4 나오고 3 나오면
그래야 크거나 같은 숫자가 x가 되니까 4가 되겠네. 그치? 4, 3, 옆에는 3, 4 이렇게 커플로 있겠지. 그 다음 4, 2, 2, 4 뭐 이런 식으로. 됐나? 따라서 좀 빠르게 하면 요거 한 가지랑 4가 오고 요 자리에 4보다 작은 숫자 오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 거지. 뭐 직접 세도 되지만. 그러고 그런 게 좌우 바꾼 것까지 생각해서 곱하기 2까지 처리해주면 총 6가지. 즉 요거 한 가지랑 6가지. 최종 7가지 이렇게 있겠네. 됐지? 이렇게 하나씩 잘. 그 다음 야 5는 그럼 5도 빠르게 해볼까? 25분의 5가 잡히려면 일단 5, 5 한 가지 있을 거고 그 다음 5랑 기타 등등 해서 여기에 1, 2, 3, 4 오는 경우가 4가지가 있을 거고 요런 게 똑같이 4가지 아니면 뭐 곱하기 2를 하던가 그래서 9가지가 되겠네. 그럼 둘이 더해줘야 되지. 그럼 25분의 16인가? 다음 자, 어떤 게임에서 특정 장비를 강화할 때 터질 확률이 80%다. 반대로 말하면 성공할 확률이 20%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 완전 해자인데? 하여간. 그럼 지금 이 문제의 확률, 그러니까 아까 봐. 통계 문제인 건 티가 확 나지. 항상 말하지만 통계 문제의 문제풀이의 순서는 항상 이 문제에서의 확률 함수, 확률 변수, x는 무엇일까부터 항상 설정을 먼저 잘 하는 연습을 하라 그랬고 키워드는 평균 아니면 확률 이런 거를 찾아보라 그랬는데 지금은 확률이 나와 있네. 즉 실패할 확률이 80%다 라는 얘기는 실패한 횟수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람 수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고 x가 실패한 사람 수일 때 그 실패할 확률이 80%이고 그 시도를 한 게 400명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로 딱 만들 수가 있지. 시행 횟수가 400. 이때 실패할 확률이 10분의 8. 이렇게 작성이 되겠네. 됐지? 그럼 332명 이상이 실패할 확률 구하라는 얘기지. 즉 실패한 사람 수가 332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x를 저렇게 설정을 문제에서 가장 적절한 상태로 딱 잡을 줄 알아야 받아쓰기가 잘 되고 나중에 복잡한 문제 풀 때 풀어나갈 수 있는 키가 될 거야. 이걸 구해라가 되는 거고. 됐지? 자, 일단 이항분포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산확률 변수라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불가능한 수치라 어쩔 수 없이 이산확률 변수지만 특별하게 어쩔 수 없이 정기분포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준비물 평균 분산 구하자. 평균 뭐야? 320. 분산은 320에 10분의 2 곱하면 64. 그럼 얘를 정기분포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또 그림 이용해서 갑시다. 8. 332 이상? 그럼 320이니까 332면 여기에 있을 거고 부등호 방향 확인하고 오른쪽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네. Z로 갑시다. Z로 가면 얘는 0으로 갈 것이고 얘는 몇 칸이야? 빼면 12. 12 나누기 8하면 2분의 3이니까 1.5네. 여기 구해라. 0.5에서 요거 빼면 되겠네. 0.07, 즉 7%가 정답. 뭔가를 표로 줬는데 뭐 이산항률 변수 표는 아니야. 그냥 설명을 표로 준 거지. 전체가 그러면 그러네. 전체가 100개네. 오케이. 확률부터 다시 구해 봅시다. 확률. 꽝률 확률 60. 100분의 25. 100분의 10. 아니, 약분 안 해도 되겠네. 100분의 5. 따라서 평균은 몇이야? 0은 뒤지시고 75 더하기 50 더하기 50에 나누기 100이니까 몇이니? 100분의 175인데 우리가 지금 만원 단위를 생략했으니까 실제로는 공 4개 더 붙여야지. 하나, 둘, 셋, 넷. 그럼 따당 17,500원? 됐지?
자, 1부터 9까지 숫자가 적힌 9개의 공이 주머니에 있다.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을 뽑겠다 그랬고, 근데 결국 이걸 구하라 그랬어. 표본을 뽑는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공식으로는 요거지. 그 다음 결국 이걸 구하려면 그냥 모분산을 알면 되잖아. 맞아? 공식 아니야 이거. 이건 공식이 맞지. n분의 요거. 그때 이때 요게 바로 뭐야? 모분산이라고 우리가 쓰잖아. 즉 그 모분산은 기호로 말하면 그냥 x의 분산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즉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냥 이산항률 변수처럼 그냥 직접 분산을 구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 막 모집단 표본 뽑아가지고 그림 그려서 뭐 정기분포 그리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x가 지금 이산으로 잡혀 있는 상태니까 따라서 x로 그냥 분산 구합시다. 표본 개념이 들어가 있으나 이산항률 변수 x가 지금 기본 베이스고 그냥 표를 구하자. 그럼 x는 뭘로 잡아야 될까? 이것도 이제 얘가 뭔지를 봐야지.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x는 공에 적힌 숫자겠지. 즉 공을 한 개 꺼내서 적힌 숫자, 이게 x인 거고, 그 상태로 이제 뭐 4개 이렇게 표본 추출해서 그걸로 평균 내겠다 뭐 이런 개념을 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됐고 우리는 x. 이거는 뭐 확률이 다 9분의 1이죠. 아니면 이거는 진짜로 확률도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중학교 분산처럼 구해도 돼. 이거 진짜로 평균 딱 중학교 걸로 해도 돼. 중학교 걸로 해도 되는 수준. 뭐 지금은 뭐 그냥 합시다. 자, 평균부터 구해야지. 즉 1부터 9까지 다 더해서 나누기 9 하면 되는 거죠. 실제 계산 자체도 당연히 중학교 계산이랑 똑같지. 1부터 9까지 넣으면 뭐야? 1부터 10까지가 55잖아. 55에서 10 빼면 45? 9분의 45니까 5네. 자, 평균이 5면 얘는 이제 분산을 이걸로 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지. 직접 구하는 것보다. 직접 구해도 되긴 하는데 그 1제곱 더하기 2제곱 시그마 써도 되기 때문에. 그치? 아니 그게 나으려나? 너무 많나? 편차를 구하면 마이너스 4라서 제곱하면 16. 그 다음 2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 그 다음이 4, 1, 0, 1, 4. 대칭에서 대칭으로 띄겠네. 그치? 뭐 그게 상관없네. 어차피 확률은 다 밑에 9분의 1이기 때문에. 싹 다 이렇게 지그재 곱할 때도 다 1이라 결국 16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거 둘이 더한 게 20. 30이네. 30이고 여기도 30이니까 60. 오케이? 분산은 9분의 60이 되겠네. 3분의 20인가 그럼? 자, 그럼 이제 요거 공식 채우기만 하면 되겠네. 표본의 크기가 4라 그랬으면 밑에가 4, 저게 지금 3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면 4, 5, 20. 3분의 5인가? 따라서 9 곱하기 3분의 5가 최종 답이지. 15. 자, 어떤 공장의 제품의 무게는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게 X겠지. 이게 제품의 무게가 저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제품의 무게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4개를 추출한다 그랬으니 지금 표본을 뽑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기 그게 아니더라도 무게의 합 저거 어디 뭐 할 때 나오는 거야 저거. 이렇게 4개짜리를 딱 뽑겠대. 그래서 원래 이론상 개념은 표본 평균이라는 게 있으면서 요 짓 하잖아. 그럼 이거는 50. 요건 또 이제 요러면 이제 2분의 6이니까 3. 이때 표본의 합. 이거 상자 포장 문제 할 때 들어있는 그거지. 요 X바 구하는 계산 알고 있으라고 하면. 저 X바는 표본 4개를 추출하겠다 그랬으니까 그 4개의 표본을 더해서 그 4개로 평균 낸 거를 우리가 X바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저기서 말한 저 무게의 합이라는 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지. 그 엘리베이터 문제랑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야. 지금 문제에서 저 무게의 합이 176 이상 200 이하 저 노란색 박스 쳐놓은 거 이게 무게의 합이잖아. 얘가
176 이상 200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 따라서 여기 당연히 이제 어떻게 고쳤어야 돼? 4를 넘긴 걸로 대체해서 가락 띄우면 되는 거지. 즉, 이 자리에 4x 바를 집어넣고 계산하는 그 상자 포장하는 문제, 엘리베이터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네. 그치?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4, 4, 16, 4, 4. 4, 5, 20. 아, x바가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파악하시고, x바로 정기분포 그림 그려서 해결하시면 되겠네. x바가 저기 지금 확률 안에 관계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처럼 x가 아니라 x바 걸로 그려야지. 표준 편차가 3. 그래서 50. 얘는 정중앙이고. 44. 여기 넓이를 구해라. Z로 간단하게 가볼까? 0으로 갈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로 가지. 여기 구하란 얘기. 그러면, 여기 있네. 2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 마이너스 2도 대칭 형태라 0.475가 정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어젠가,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 풀 때 얘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절대값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풀어도 돼. 이렇게 해서 다시 플러스 0.2 이거 해가지고 잘 풀어서 해도 답 나온다 그랬지. 그런데 얘가 실은 Z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라는 거. 이거 Z로 옮길 때 공식이잖아. 양변을 저 X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요거 바로 그냥 Z로 다이렉트로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지?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왜? 지금 얘를 아까처럼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절대값 풀어야지 했다가 이제 계산이 그냥 물론 안 틀리면 답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특히 조심해 줘야 되고 위에 보고 정리정돈도 이제 안 보고도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잘 안 되면 모집단 A가 있고 이런 거는 원래는 X지만 이 문제는 A라고 했잖아. 그런 건 잘 따라하면 되지 뭐. 얘는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모집단 2개야 지금. 그냥 순서대로 써주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이거 조심. 4시그마 제곱이면 저 표준 편차가 2시그마지. 그래야 제곱하면 저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기가 2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여기에 평균을 x바1이라고 하자. 받아쓰기 잘. 여기에서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래, 이거 x2라고 하자. 받아쓰기 잘 하시고. 그럼 얘는 저 n과 같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잘 눈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냥 바로바로 식이 써지는 경지가 오르는 게 제일 좋지만 아니면 문제 읽으면서 잘 받아 써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놔야 될 거야. 안 그러면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루트 n분의 2시그마. 그리고 나서 저기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가뜩이나 문자도 다 문자 투성이라서 이거를 직접 구해서 진짜로 그냥 x바 이거 절대값 풀고 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이거 Z로 이사할 때 쓰는 공식이잖아. 근데 어제 얘기해줬지. 이게 이제 x 기준으로의 평균이니까 여기에 m을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m은 기호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야. 요 표준 편차는 저 x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기호로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 x바 이런 게 들어와 있잖아. 그럼 얘는 옆에 평균이 그거의 평균이 와야 되고 요 밑에도 그놈의 표준 편차가 와야 될 것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의 평균은 m. 여전히 똑같으니까. 근데 얘는 양변의 밑에 이게 아니라 얘가 와야 돼. 이놈의 표준 편차는 요놈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식으로 써도 되는데 일단은 복잡해 보이니까 일단 이렇게 그냥 씁시다. 양변을 이걸로 이렇게 나눠줘서 좀 더 빠르게 지름길로 Z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값은 전체 다 씌워도 되고 따라서 얘는 바로 그냥 Z로 지름길로 질러갈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마찬가지로 저기 x2 저거 얘도 이렇게 돼 있잖아. 즉 얘를 Z로 옮기고 싶으면 밑에 요 m은 x2의 평균 똑같고 요 표준 편차가 분모에 이렇게 나누기가 돼 줘야 Z로 이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절대값은 같이 씌워주고 양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의 값이기 때문에 이러면 얘도 좀 더 빠른 단계에서 이렇게 바로 Z로 이사를 올 수가 있지. 자, 이렇게 되면 그림도 안 그려도 돼. 뭐 그려본다면 Z라는 똑같은 그림에서 어딘가의 왼쪽 어딘가의 절대값이니까 어디 사이 얘도 사이 그랬는데 둘이 넓이가 똑같다 그랬거든. 확률 똑같다 돼 있잖아. 그 말은 그냥 얘랑 같아야 되지. 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즉 얘는 이렇게 잘 지름길 타고 왔으면 둘이 같다라는 힌트를 준 거구나 라고 빠른 단계로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지금 구하라고 한 게 L1분의 L2야.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나눠줘서 바로 그냥 이거를 구하고 싶으면 얘는 일로 내려가야 되고 얘가 일로 올라와야 되지. 이걸 구하면 되는구나 하고 좀 더 빠른 단계에서 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지. 자, 계속 벼르는데 이제 늦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넣었어도 되는데 복잡하잖아. 요거는 저거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요거 집어넣으면 되지. 이러면 법무수로 이제 약분 루트 n 이렇게 약분되면 뭐 남냐? 2루트 2가 남네. 따라서 요게 2루트 2. 제곱하라니까 이거 제곱하면 정답이겠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진짜로 이거 절대값 뺏겨가지고 X바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L1부터 L1 한 다음에 그렇게 진짜 다 옮겨서 Z로 가려고 했으면 꽤 오래 걸렸을 거야. 이건 알아보지. 이제는 알아보지. 또 이거 내가 한 15만 16만 17만 번은 설명을 나올 때마다 해야 되니? 중점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요거가 지금 중점이 일정하단 말이지. 더하면 x가 사라지고 나누기 2 하면 100이라는 수치가 고정되잖아. 자, 대명사까지 다 정확히 써줄게. fx의 그래프가 지 혼자 x는 100이라는 풀버전 직선의 대칭이다라는 이거를 내가 지금 진짜 근데 저 fx가 저기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래. 다시 말하면 평균 알려준 거지. 요 fx인데 얘가 x는 100의 대칭이래. 그럼 정규분포가 대칭인 라인은 여기밖에 없잖아. 즉 지금 평균 알려준 겁니다. 내가 정규분포에서 저런 식으로 평균 줄 수도 있다고 말까지 해줬구만. 절대로 겉모습에 겁먹어가지고 졸라 어려워 보인다 라고 하면 통계는 진짜 답 없다. 시킨 대로 잘해. 통계 문제인 건 알겠잖아. 그럼 제발 x부터 잡아. 이 문제 x 뭐야? 모평균, 모표준 편차 이런 말 있는 거 보니까 표본 뽑는 거 같긴 하고, 근데 어쨌든 모평균이 평균 알려준 거 아니야. 무엇의 평균이야? 전구의 수명이네. 지금 이 문제는 전구의 수명, 전구 한 개 골랐을 때 그 자식의 수명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누가 봐도 모집단 얘기를 대놓고 했으니까 바로 요 그림으로 그려줍시다. 모평균이 1000시간, 모표준 편차가 100. 이 공장에서 임의 추출 표본 n개 복잡할수록 이렇게 잘 받아쓰기 해 주십시오. 요놈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했으니까 잠깐 펜 놓고 요 작업까지 펜을 놓으면 쓸 수가 없잖아. 봐. 일단 이 작업까지 바로 얘로 바로 점프 뛰자. 그럼 얘는 루트 n분의 100. 일단 받아쓰기 끝났고 밑에 굉장히 그지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x바에 대한 확률이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와 있는 거네. 그럼 자네들은 x바의 확률 분포 그래프를 그려야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야지. 1000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00. 자, 그 다음은 이제 생각해야 되겠네. 요 수치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근데 0.9. 자, 일단 여기 부등식 있는 건 잠깐 그냥 등호라 생각하고 일단은 구해줍시다. 0.9나 되거든. 부등호 방향은 이거 말고 요거 봐야지.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이란 말이야. 오른쪽이 0.9나 돼. 그럼 저놈의 위치는 요쪽에 있어야 되겠네. 저 더럽게 생긴 950 플러스
플러스 루트 n분의 272라는 수치가 여기에 있어야 그거보다 큰 여기 우측에서 0.9 정도의 넓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반씩 써야 되겠네. 여기는 0.5일 것이고 그럼 여기가 0.4가 되겠구나 확인. 자, 더럽게 생겼으나 당황하지 마시고 Z로 잘 가. Z로 가자. Z로 가는 식 가뜩이나 더럽게 생겼으니 착실하게 공식에 의거하여 잘 써주자. 빼기 평균이지.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여기. 그래서 0.4, 0.5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보자. 0.9가 그러니까 여기 있네. 여기 0.4 되는 Z쪽에서의 X좌표 알고 있거든. 1.28. 즉 Z쪽에서 이쪽에서 1.28인 거니까 요 짝은 마이너스 1.28이겠네. 됐냐? 즉 여기가 마이너스 1.28일 때 정확하게 0.9가 된다는 거 확인이 됐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부등호 방향 보자. 문제에서 그 넓이를 0.9보다 커지게 하고 싶다 그랬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 놈이지. 얘 꽂힌 게 좀 더 왼쪽에 가야 넓이가 넓어지는 거 확인되지? 다시 말해 여기 우리가 잘 옮겨온 요 값, 요게 여기 1.28보다 좀 더 왼쪽에 찍혀야 넓이가 넓어지는 거네. 맞아? 따라서 마이너스 1.28과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얘 옮겨온 대소관계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28보다 요 빨간 놈이 좀 더 왼쪽에 찍혀야 넓이가 0.9보다 넓어지는 거니까 즉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되겠네. 됐지? 더럽게 생겼으나 그 더러운 식 잘 정리해서 잘 써가 잘 계산하셔야 된다라고 했다. 따라서 자 950 마이너스 1000은 이제 여긴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50 플러스 루트 n분의 272. 남은 계산은 이제 틀리지 않도록 잘. 자, 분모는 1로 이렇게 곱해서 넘겨줍시다. 부등호 방향 주시하면서 8 곱하기 루트 n분의 100. 됐지? 분모 이렇게 넘겼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1.28이랑 100이랑 곱하면 128이잖아. 그치? 루트 n분의 128로 여기 고쳐도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넘기고 50은 요 짝으로 치웁시다. 그럼 루트 n분의 272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루트 n분의 128 마이너스 50 넘어왔으니까 여기는 50 272 더하기 128은 숫자 이쁜데 400 깔끔하게 400이네 여기. 루트 n분의 400. 자, 그럼 루트 n 곱해서 넘기고 50은 나눠서 내려와 주면 이렇게 되겠고 몇이야? 아유, 야, 숫자 이쁜 거 봐라. 8이네. 루트 n이 이거 쓰자. 루트 n이 8보다 크거나 같다. n 값은 제곱하면 64. 최소 값 딱 떨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64가 맞지. 자, 이거 밑에 저기 토장 문제 하나 더 해볼게. 어제 토장 문제도 또 질문했었잖아, 어제도.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아까 전에 질문이 나왔지만 저 포장하는 문제, 엘리베이터 문제, 표본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요 X바를 계산하는 그 식을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자, 112번. X 파악 잘 하시고. 생수 한 병의 무게가 평균이 500이다. 생수 한 병에 한 병까지도 친절하게 써줬네. 요게 지금 이 문제는 X로 잡혀 있는 거 확인되고. 자, 그런데 4병을 한 세트로 판매를 한다라고 했으며 그 세트의 무게가 203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 즉 지금 일단 한글로 받아 써본다던가 4병 세트가 203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맞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적어도 이건 아닌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몰라 그냥 X 이러지 말라고.
왜 x가 뭔데 일식을 이렇게 쓰냐고. x는 생수 한 병 무게야. 맞지? 그 다음 어제 얘기한 거. 그래서 x 파악은 잘했어. 선생님 그러면 저 x가 생수 한 병인데 이건 4병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것도 안 된다 그랬지. 엘리베이터 얘기하면서 해줬지. 맞아? 이거 아니야. 표본 뽑아야 돼. 표본. 따라서 모집단에서 기본 세팅으로 모평균이 500, 표준 편차가 10. 이 중에 생수 세트를 만들기 위해 4개를 뽑았을 때 4개 평균이 X바가 있을 거고, 요거는 기본적인 세팅이고 딱딱딱 다 해주시고, 몇이야? 2분의 10이니까 5겠네. 이때 요 X바 구하는 계산에서 4병 세트 구하는 관계식 들어있다 그랬지. 표본을 4개를 뽑아서 그 4개를 더해서 나누기 4 1개 평균 구하는 방법일 거야. 이때 요 분자에 들어있는 요게 바로 저 4병의 세트다라고 그랬어. 마지막 설명이 되길 바래. 앞으로는 딱딱 알아보길 바래. 그치? 따라서 4를 넘겨주면 요 네모 박스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옮겨 쓸 수가 있고, 따라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식은 4x바가 되는 거지. 이런 원리인 거라고 했어요. 됐지?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눠서 이쁘게 x바로 정리해주면 4, 5, 20. 왜 안 떨어져? 안 떨어질 수도 있지. 4, 5, 20. 4, 7, 28. 507.5. 됐나? 507.5. 아유. 자, 그럼 지금 x바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x바의 분포표에서 그림을 그려야지. 여기가 500이고 507.5네. 507.5고 표준 편차가 5라서 어쨌든 잘 소수점으로 잘 나오긴 하겠네. 500이 이제 평균에 딱 맞춰지고 얘가 내려오면 7.5인데 5로 나누면 1.5지. 됐지? 부등호 방향 확인하자. 방향 꼭 확인해 제발. 크거나 같다였어. 즉 507.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현재 우리는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네. 표에 나와 있는 저 0.4332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따라서 우리 여기 구하고 싶으면 0.5에서 빼는 계산해 줘야 되겠네. 따라서 0.0668이겠네. 자, 뭐야? 이미 추출한 휴대전화 어플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144명을 이미 추출했고, 추출에 지금 신뢰도 문제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요 세팅인 거는 그냥 신뢰도 문제는 내가 최소한 티는 확 난다 그랬어. 신뢰도 문제. 누가 봐도 신뢰도 문제. 144명 뽑고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평균을 저거 알려준 거지. 144명의 평균이야. 144명의 소비자 평가 점수의 평균을 알려준 거니까 이거를 알려준 것이며, 동시에 x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x가 바로 저기 소비자의 평가 점수로 잡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 표준 편차도 여기 표준 편차 알려줬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였다 갖다 놓고 쓰면 된다 그랬고, 이건 외워야 되는 사항. 다음 구하는 건 신뢰도 노가다 다 띄워야 되나? 자, 신뢰도 구간 설정을 이렇게 해줬으며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네. 자, 물론 신뢰도를 직접 구해도 되고, 자,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이러면 방법이 2가지가 있어. 그냥 신뢰도 구하는 걸로 직접 구해도 되고, 첫 번째. 나는 이제 주로 그림을 외워서 쓴다고 그랬지. 자, 졸라 잘 뽑았다면 65가 가운데일 것이다 해놓고, 신뢰 구간 0.95. 요 면적이 0.95가 되게끔 구간 양쪽에 2개 잡아라. 이런 그림. 이걸로 이제 직접 구하는 거지. 표준 편차는 저기 이거 그냥 그대로 어디 갔어? 야, 이거 안 써놨잖아. x바의 표준 편차. 이 중요한 걸 안 써놨네. 12분의 18이지. 이거분의 요 루트 이거분의 요거. 자, 그러면 6, 22, 6, 3, 18이니까 1.5네요. 여기 1.5인 상태로 Z로 갑시다. 그럼 얘를 Z로 옮기면 B-65에 1.5고, 표에 나와 있는, 그냥 2로 해줬네. 계산하기 쉽게. 1.96이 아니라 2로 해줬지.
그러면 뭐 감사하지 뭐. 그럼 B는 65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68이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A는 그럼 여기가 플러스 3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겠지. 62겠네. 하고 A와 B 값을 직접 구해서 풀어도 되고 첫 번째. 됐나?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공식 이용해도 되지. 내가 저렇게 신뢰 구간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두 가지 나와야 된다 그랬지. 신뢰 구간이 이런 식으로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잡혀 있으면 두 가지씩은 이건 외워줘야 되는 거라 그랬지. 첫 번째 뭐야? 저기 양쪽 끝 구간에 중점 구하면 뭐라고? 중점 구한 게 내가 이거라 그랬어. 근데 문제에서 X바를 알려줬거든. 즉 얘가 65야.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와야 된다고 했던 식이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 길이는 B-A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공식으로 2 곱하기 K. K도 2잖아. 곱하기 이거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이거 지금 이게 3이니까 6이지. 따라서 그냥 연립해버려서 구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럼 이게 130 그리고 밑에서 지금 B-A가 6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연립해서 A, B를 구해도 되지. 자 그냥 교점 개념이랑 섞어놨을 뿐이다. 겁먹지 말고. 그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낳는 거 확인. 그 다음 직선과 곡선이 수원수도 아니지. 고1 수학이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둘이 방정식을 세웠을 때 연립해서 방정식을 세웠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와라. 그냥 잠깐 또 오랜만에 2차 방정식 엮어놨지. 요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라. 판별식 쓰란 얘기지. 따라서 판별식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 서로 다른 두 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고 이거 뭐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지금 이거는 딱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걸? a 플러스 2가 4보다 크거나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빨리 풀 수 있지. 뭐 전개해서 2차 부등식 풀어도 당연히 되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가 2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자 한글로 다 써줄게. 이렇게 되는 걸 사건 A라고 놓은 거야. 됐지? 이렇게 되는 걸 A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걸 이 문제에서 A라고 설정을 한 거야. 그 다음 한 개의 주사위를 300회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잡혔지. 이항분포지. 이항분포 각 딱 봐야 되고 횟수 잡혔네. 그럼 지금 요 A가 일어나는 횟수는 이항분포 시행 횟수가 300회. 여기에 뭐가 필요해? A가 발생할 확률이 필요해. 맞아? A가 뭐지? 이렇게 될 확률이 필요해.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거 뭐지 봐야 되고. 요거 뭐였어 처음에? 이거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거 주사위 던진 수야. 주사위. 야 주사위 던져서 이거 꺼줘. 불가능. 주사위에 음수는 없어. 그럼 2보다 클 확률이니까 주사위 던져서 3, 4, 5, 6이 나올 확률을 말하는 거네? 그럼 그건 6분의 4, 즉 3분의 2잖아 하면서 이렇게 받아쓸 거 잘 받아쓰고 각 문자의 정의 정확하게 파악만 하면 어려울 게 없어. 아, 여기는 3분의 2. 그거의 평균 구해라. NP 300 곱하기 3분의 2 200 정답. 됐지? 통계는 기호에 익숙해져야 되며 이런 사소한 확률 변수 문자 세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된다. 다음 장 118번 해볼게. 어제 이거부터 출발해서 기억하지? 이거 뭔지 알아봐? 안 까먹었어? 이거 그냥 이항분포 확률 변수 상황에 0, 1, 2, 3, 4에서 여기 확률 구하는 식이랑 이렇게 하는데 제곱의 평균 하면서 내가 한번 그냥 쫙 풀어 써줬잖아. 그지? 즉 이항분포도 원래는 이렇게 이산확률 변수처럼 표라는 거 기억하라 그랬어. 그런데 개념 이해가 잘 돼야 돼. 이항분포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언제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단순하잖아. 계산이 수치가 너무 커서 계산하기가 빡셀 때, 그때 이산이지만 연속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알고는 있어야 요거도 알아볼 수 있잖아. 세상에 이게 다 계산하라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얘도 그냥 잘 보면 지금 여기 96회부터 100회까지 발생한 그 확률을 구하라는 거라, 아 이게 표현은 저렇게 돼 있지만 결국 이걸 구하라는 거다라는 걸로 잘 받았었고, 어차피 계산 불가능하니까 정기분포로 바꿔서 풀었지. 그래서 또 그런 시리즈가 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알아만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못 알아보면 아예 손을 못 대버린다. 다음 값에 가장 근접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걸로 봐서 독립시행 계산식이 적혀 있고, 즉 지금 확률변수 x를 잡아서 풀어야 되는 통계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통계 문제는 항상 x 세팅이 돼요. 아니 마치 저기 미분적분 수투 이런 미분 문제 풀 때 당연한 얘기지만 함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fx라는 함수가 설정돼야 이제 걔 가지고 미분을 하던 적분을 하던 뭐 그래프를 그리던 하는 거지. fx 같은 거야. 이 통계에서의 확률 변수 x는 항상 저 자식이 뭐로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해. 수원수트에서 fx가 3차인지 2차인지 안 알려줬는지 분수함수인지 지수함수인지 로그함수인지 파악하던 그런 것처럼 x 파악부터, 이건 누가 봐도 이항분포야. 독립시행은. 그럼 시행 횟수 확인하고 확률 확인하고 10분의 9지.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항분포의 상황인데 저걸 구하라고? 알다시피 351부터 369를 구해라. 결국 이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가 400이라 이걸 만약에 표를 그린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401개가 적히는 건데, 그 중에 351일 확률 더하기 352일 확률 더하기 353일, 이거 지금 저 시그마가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369일 확률 그 다음 쭉 여기 있는 확률을 구해라 하기 때문에 저 시그마는 실은 부등호로 표현해보면 결국 이걸 구하라는 거다라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해석만 딱 해주면 되고. 쉽고 맞지? 됐어? 어렵게 표현되어 있을 뿐 그냥 이항분포고요. 이거 구해봐 이거야.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어차피 계산 불가능 평균분산 구해서 임시로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지. 분산은 이제 NP에 Q면 10분의 1 곱하면 36이네. 그래서 알아보기만 하면 진짜 별거 아닌 문제. 평균이 360. 그러면 351이면 요 짝이고 369니까 여기겠네. 분산은 표준 편차는 6일 거고 Z로 내려가자. 얘가 0으로 갈 거고 얘가 그럼 6분의 9지. 이러면 1.5 아니야? 여기도 간격 똑같네. 마이너스 1.5네. 여기 구해라. 요거 2배 하면 정답이겠네. 됐지? 자, 124번 여기 하나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글쎄 아까 저기 신뢰도 풀었던 거 있잖아. 이 문제 있잖아. 이 문제를 내가 두 가지 얘기해줬지. 이런 경우면 그냥 신뢰 구간을 직접적으로 구해도 되고, 아까 알려줬던 얘랑 중점이 x 바다, 그 다음 신뢰 구간 길이 공식, 두 가지 공식 탕 이용해서 a, b를 구해도 된다 그랬어. 그치? 얘 같은 경우야 저번에 어제 말한 그 경우지.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걸 마지막에 확인을 해보면 신뢰 구간에 속하는 정수 개수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진짜로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될 거야. 길이 같다 할 수 없잖아. 아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만약에 10이야. 신뢰 구간 길이가 10이야. 그럼 그 안에 정수 개수가 10개야? 9개야? 모르지. 이거는 신뢰도를 직접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바로 제값 받아쓰기 시작해 볼까? 어차피 모평균 모분산 안 알려줬을 거고, 자 이미 추출한 100개 표본의 크기는 100, 이거의 x바 245mm, 표준 편차 20, 그럼 여기도 20. 그 다음 신뢰 구간, 신뢰도니까 얘만 쓰면 되지. 몇이냐? 10분의 2니까 이겠네. 그래서 진짜로 구간 구해주시면 된다. 됐어?
자, 계속 내가 실내도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엔 한번 그 공식 해볼까? 공식 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식을 잘 외워서 바로 적용시키면 돼. 245 빼기 1.96 곱하기 딱딱 m 딱딱 245 플러스 1.96 곱하기 2. 공식 그냥 책에 있는 것처럼 공식 외워서 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잘 외워서 이렇게 쓰면 되고. 됐나? 그래서 직접 정수 개수를 구하셔야 된다. 됐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다가 문제를 읽다가 요만큼이라도 단 요만큼이라도 내가 눈알이 잠깐 돌 것 같아. 잠깐 순간 막 정리가 안 되고 뇌정지가 올 것 같아. 즉시 그려. 아니 전 정확히 문제 파악이 되며 뭐가 뭔지 완벽하게 딱 써서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잘 안 되면 그려 잘. 일단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A. 근데 최소한 X 파악은 해줘라. 제품 A의 무게의 평균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저 함수 X, 수원수투처럼 해줘? 저 함수 X는 3차 함수야, 2차 함수야, 뭐야? 그런 종류부터 정하는 거야. 정규분포네, 지금은 정규분포네. 그 다음, 이미 추출한 한 개의 무게? 뭐야? 자, 확인부터 해보자. 일단 받아쓰기 해볼까? 얘가 지금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이야. 됐나? 이게 뭐야? 이미 추출한 한 개의 무게래. 그냥 무작정 X바야? 아니야. 한 개야. 그냥 한 개. 요 X 기준이 제품 A의 무게는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모집단 X는 한 개의 수치를 말한다 그랬어. 제품 한 개의 무게. 즉 다시 말해 요거 제품 한 개의 무게가 130 이상일 확률이라고 말한 저 소문자 P1은 지금 그냥 이거 말하는 거야. 받아쓰기 정확하게 해. 이건 그냥 X가 130 이상일 확률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요 다음 문장. 이미 추출한 4개의 평균. 요거 보고 이제 잠깐 표본도 뽑아야 되네. 4개를 뽑을 것이고 4개의 표본 평균 딱 써주시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같이 세트 메뉴로 요거 같이 X바 나오면 제발 얘부터 딱딱딱 잘 작성하시고 2분의 10이니까 5. 요게 이제 X바지. 4개의 무게의 평균이 130 이상일 확률을 소문자 P2라고 한 거구나. 받아쓰기만 잘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받아쓰고 대충 문제 읽고 눈으로 풀려다가 꼬여서 틀린다. 됐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얘를 구하고 싶으면 너는 뭘 그려야 돼? X를 그려야지. 그냥 요 모집단의 120과 이걸로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 그림에서 130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걸 Z로 가져가야지. 이건 가져가는 건 쉽네. 여기 구해야지. 1이 0.3413. 저게 이제 여기 알려. 0.3413. 야, 여기도 잠깐 곁눈질로 봐. 여기다 장난질 안 쳐놨나 슬쩍 한번 봐주고. 별거 없지. 여기가 0.3413. 그럼 따라서 여기는 0.5에서 빼면 되지. 몇이야? 1, 5, 8, 7이네. 이게 P1. 따 됐고. 그 다음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는 여기가 X바가 130보다 커라 써 있으니까 저거는 X바로 그림 그려야지. X바로 그린다는 얘기는 이거랑 이거 평균, 표준 편차는 이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 그 상태로 130 이상. 이걸 Z로 가지고 와야지. 그럼 얘는 0. 요건 이제 약간 바뀌었지. 5라서 두 칸이지. 그럼 표에서 0.477이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누구는 여기 찾아야겠네. 0.0228. 요게 P2가 되는 거. 더해라. 만 곱해라. 그대로. 됐나? 다음 장. 130번도 봐라. 저거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130번 잘 봐. 내가 분명 문제 풀 때마다, 그러니까 통계는 처음 배울수록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라는 걸 특히나 철저하게 잘 지켜가면서 풀어야 돼,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확률 밀도함수? 5? 막 이러고. 여기 넓이 1,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 왜? 이 성질은 어떤 경우에 이 성질, 이 넓이가, 전체 넓이가 1이면서 뭐 이거는 언제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성질이지.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 그치? 여기에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눈에 직선 보인다고 그냥 갑자기 이거 그림 그려서 넓이 1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럼 얘는 뭔가요? 그냥 확률 구하는 관계식을 던져준 거야. 뭔지는 이제 네가 알아내야 되는 거고. 그냥 정체불명의 fx 관계식을 던져준 거야. 나 이제 수원수투 예시를 든 거야. 확률 밀도 함수 fx가 아니라. 하여간 됐어? 구간은 0부터 5고 됐지? 즉, 근데 그래도 그 성질은 변하지 않아. 어쨌든 전체 구간의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그지? 근데 지금은 넓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해석할 때 내가 이건 수원에서 특히 귀납적 표현 그런 거 할 때도 말했지만 이런 정체불명의 세팅을 해석하는데 내가 난항을 겪는다. 도저히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x가 물론 지금 자연수는 아니지만 내가 해석을 위해서 잠깐만 이게 대체 뭔 소리지? 1 집어넣으면 뭐지? 2 집어넣으면 뭐지? 아니 2.5도 넣었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1 넣어봐. 1 넣으면 그대로 대입은 할 수 있지. 그대로 관계식에 x 소문자 x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냥 이런 식으로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 관계식을 준 거야. 확률 밀도 함수는 없어.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알려준 거지. 됐어? 정확히는 안 알려준 거지. 예를 들어 2를 집어넣어 보면 알아내야 되는 거지. 대체 저게 뭘 준 거지? 이렇게. 맞아?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요따가 네가 뭔가 숫자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거부터 5까지 확률을 주는 식인 거야. 그지? 그럼 우리가 써먹어야 될 건 확률의 총합이 1인 걸 써야 될 건데 확률의 총합 전 구간이 0부터 5지. 지금 x에다 몇 박으면 되냐? x에 0을 박으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 거야. x에 0을 집어넣으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 확률 밀도 함수의 정체는 모르지만 어쨌든 얘가 뜻하는 바는 그냥 저기 구간 끝부터 끝까지의 확률을 말하는 거지. 몇이야? 1이야. 이거 1이야.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a 값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지. 됐냐? 그냥 확률 구하는 식을 준 거지. 따라서 다시 확률 구하는 이 문제에서 설정한 확률 구하는 관계식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a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에 5-x네. 자, 그러면 이거 뭐 구하라는 얘기야? a가 5분의 1이니까 지금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자, 또 이제 너네들 머리 굴려야지. 이런 관계식 갖다가 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생각이 들어? 얘의 뜻은? 변수는 여기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 구하는 식인 거야. 맞아?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부터 5까지.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부터 5까지. 근데 이거 구하라 했다. 이거 정규분포 할 때 많이 하던 짓이잖아. 단지 지금 시점이 약간 반대가 된 느낌이지. 문제에서 여기를 구하라 그랬어. 근데 지금 이 식을 보면은 저기가 아니라 여기를 구할 수 있는 상태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약간 정규분포랑 똑같은데 약간 시점이 반대가 됐지. 원래 이제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맨날 Z로 옮긴 다음에 확률 구할 때 여기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 표는 죄다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를 알려주니까 여기 구하고 싶으면 그걸 감안해서 그럼 여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 이런 게 구했잖아. 그지? 그거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를 구하래. 그럼 근데 얘는 여기 x에다가 5분의 1을 내가 집어넣으면 그 확률은 5분의 1부터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구하면 되겠구나 하고 x에다가 5분의 1을 넣으면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건 이제 계산이 가능하지? 이게 몇이야? 1 빼기 25분의 1이니까 25분의 24네. 즉 여기 넓이가 25분의 24.
확률 밀도함수 생긴 그래프 생김새는 모르지만 어쨌든 확률의 성질로 전체 확률은 1. 그럼 여기는 25분의 1이겠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됐어? 됐지? 밑 위에 131번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똑바로 잘 읽으셔야 돼. 절대로 그냥 생각 없이 막 풀면 안 돼. 연속 확률 변수인데 그래프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면적 구할, 심지어 여기 곡선도 있어가지고 이걸 아니, 곡선인데 면적을 어떻게 구해? 지금 대체 여기 어디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써 있는데 안 써 있어. 즉 이 그래프의 정체는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야. 대체 뭘 준 거야? 이러면서. 됐냐? 확률 밀도 함수라고 안 써 있으니까 지금 넓이 구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이걸 이제 알아내야지. 자, gx 그래프고 gx 관계식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조금씩 넣어봐. 예를 들어 x에 1을 집어넣으면 g1이 될 것이고, 그럼 걔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건데 뭐 이런 거야. 그럼 g1은 얘 값을 그래프에서 준 거네. 왜냐면 그림을 보면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 지금 그래프에 g1의 값이 나와 있어. 근데 알고 보니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야. 확률을 직접적으로 표가 아니라 그래프로 준 거지.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잖아. 이 그래프를 보면 g2가 2분의 1이란 얘기인데, 그럼 이 2분의 1은 뭐 말하는 거야? 여기에 2 들어간. 어떤 확률에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거 알려준 거지. 맞아? 그런 식인 거네 하고 이제 문제에서 새롭게 정의한 거를 너가 알아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가자. 그러니까 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 현재 이 gx라는 애는 여기 보면 여기가 약간 그래도 정규분포랑 비슷하네. 여기가 고정돼 있고 여기가 변하는 값이지. 여기가 변하는 값이지. 즉 저 gx라는 애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부터 어딘가까지의 면적을 알려주는 식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 4분의 5부터 4까지를 구하래. 다시 말해 문제에서는 여기를 구하라고 했어. 여기가 답이야. 근데 저기 gx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여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네. 그지? 그럼 우린 여기를 구하면 되겠네. 4분의 5를 넣으면 되겠네. 4분의 5를 넣으면 우리는 그래프에서 g 4분의 5를 찾아야겠네. 4분의 5가 어디 있을까? 4분의 5면 1보다 조금 크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어차피 관계식은 하나도 안 줘 있어서 알 수 없어. 근데 어쨌든 거기 어딘가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계산 결과는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지. 즉 g 4분의 5의 값은 2분의 1일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넓이가 2분의 1일 거라고 알려준 거죠. 확률이.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겠네. 됐나? 그래프의 해석어. 됐지? 133번. 이제 여기 뒷번호 쪽부터 슬슬 조금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28, 19, 30번에 해당하는 좀 4점짜리 문제들 수준이 조금씩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그래도 미적분에서의 4점보다는 훨씬 할만하니까 잘 시도해봐. 즉 일단 말이 복잡할 거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리기 연습하면서 정리하는 연습 잘 하라고 한 거야. 자, 한 상자에 40개를 판매하고 있다. 상자 포장인가? 일단 좀 더 봐야지. 한 상자당 상한 과일이 2개다. 한 상자당 상한 과일이 2개다. 아직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네. 한 상자에서 3개를 동시에 뽑아서 상한 과일이 없으면 5,000원에 판매하고, 상한 과일이 1개 이상이면 상자 속의 상한 과일을 모두 정상인 과일로 바꿔서 6,000원에 판매한다. 쓸데없는 말이 좀 섞여 있어. 상한 과일을 모두 정상인 과일로 바꾸는 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뭐 저렇게 바꾸는 거 계산해야 돼? 그런 거 있어? 아니지. 문제 포인트를 잘 집어.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 상황을 잘 봐. 여기에 한 상자에 40개의 과일이 있어. 여기에서 3개를 뽑겠대. 그래서 상한 거 나오면, 그러니까 없으면부터 할까? 상한 거 없어. 순서대로 하자.
그러면 5,000원. 그 다음 상한 거 있어. 한 개라도. 그치? 상한 게 있어. 그러면 뭐 상자 뭐 과일을 바꾸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쨌든 6,000원. 지금 문제 포인트는 이거지. 됐어? 자, 이 문제 베이스 기억 안 나? 아까도 풀었던 거잖아. 주사위가 뭐 3의 배수면 몇 칸, 뭐가 나오면 몇 칸, 그거 깔려 있어. 맞지? 그럼 이런 문제는 당연히 뭐부터 잡아야 돼? 이거부터 잡아야 된다고 기본기 알려줬지. 됐냐? 그런데 이제 정리 좀 조금씩 해봅시다. 횟수는 뭐 아무거나 이걸로 할까? X 문제에서 안 써. 그러니까 변수 세팅은 네가 편한 대로 해. 지금은 뭐 나는 그냥 안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잡자. X 합시다. 그다음 요거 잡아야 되고. 그럼 이제 뭐 시행 횟수나 이런 거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봐야 돼. 아, 130 상자를 이 짓을 하겠대. 130 상자를 다 3개 꺼내서 상한 거 있으면 3개 꺼내 이걸 시행 횟수가 130이라 여긴 그럼 130 빼기 x로 잡히면서 얘가 이항분포가 되겠네. 시행 횟수가 130. 이제 얘가 중요해. 여기에 무슨 확률이 들어가야 되지? 횟수. 이렇게 될 확률. 5,000원일 확률? 아니 더 나아가서 상한 게 없을 확률. 상한 게 없는 게 뭐지? 지금 40개 중에 상한 게 2개 있대. 다 정상인데 상한 게 2개 있는 상황에서 상한 게 없을 확률이야. 경우의 수로 확률 잠깐 구해야 되네. 3개 뽑는 데잖아. 3개 이미 추출 아니야. 동시에 뽑아서야. 동시에. 그 추출 개념이 아니야. 동시에야. 똑같은 게 안 돼. 그냥 니들이 알던 그 동시에 3개 뽑는 그거야. 이거 말하는 거지. 상한 게 없으려면 지금 2개가 상했으니까 나머지 38개 정상 중에 3개를 뽑아야 되겠네. 됐냐? 바로 얘가 바로 상한 게 없을 확률이자 지금 여기 이항분포 요 자리에 들어갈 놈이라는 게 되는 거지. 됐냐? 이거는 잘 계산하십시오. 계산은 잘 해. 저게 130분의 111. 따라서 여기 완성. 130분의 111. 됐지? 전반적인 구조.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전체 판매액의 문제 없네. 판매액의 기대값이야. 그러니까 또 여기서 갑자기 급발진. 평균 하면서 111 하지 말고 무엇의 기대값? 왜 이 문제 있잖아. 3의 배수면 뭐 3칸 가고 그게 아니면 뭐 뒤로 한 칸 가라. 그 문제가 꼭 보면 좌표의 평균, 그래서 좌표랑 관계식 세웠지. 지금은 판매액이야. 즉 판매액을 지금 관계식을 세워야 되겠네. 판매액을 Y라 하고, 자, 우리 많이 하던 거 계산해. 요 횟수랑 이걸로 5,000원이 이만큼 계산이 될 거고, 요만큼 계산될 거 아니야. 그치? 저기 상한 게 없는 개수대로 5,000원에 팔릴 거라 5,000X 더하기 요거만큼 6,000원에 팔릴 거라 6,000에 130 마이너스 X. 이렇게 관계식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000X니까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숫자가 좀 크지만 잘 계산하자. 6, 7, 78이냐? 여기 몇이냐? 78만원. 공은 4개. 즉 Y의 평균을 구하란 얘기는 이거의 평균을 구하란 얘기인 거지. 됐지? 따라서 X의 평균이 111이기 때문에 뭐 바로 계산해도 되지. 얘는 그럼 마이너스 1000 곱하기 111 플러스 78만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 됐냐? 몇이야 이거? 111000에 78만원 780000 뺄셈 00009 87 66만 9천원 정답. 됐냐? 한번 봐봐. 즉, 자, 일단 딱 보는 순간, 만만치 않은 문제다 파악됐으면, 웬만하면 좀 내가 처음에 알려줬던 대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구만. 어느 회사 직원의 하루 생산량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몰라. 뭐 그런가 보지. N개월인 직원의 하루 생산량은 평균이 어쩌고, 표준 편차가 어쩌고. X 파악부터. X가 뭐야, 지금? 이 문제 X 뭐로 잡아야 되지? 할 때 키워드는 내가 말했어. 평균 아니면 확률을 좀 잘 보라 그래서. 평균 아니면 확률. 지금은 평균이 나와 있네.
하루 생산량의 평균이 좀 더럽지만 나와요. 어떤 한 직원의 하루 생산량, 지금 이 문제에서의 X의 기본 세팅은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정규분포 따른다 그랬으니까 그냥 쭉 읽으면서 바로 받아 쓰자. 더럽게 늦었지. AN 플러스 100의 표준 편차가 10제곱.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 읽고 받아 쓰지 말고, 웬만하면 나도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러는데, 그냥 읽으면서 옆에 같이 쓰면서 읽어. 그래서 쓰면서, 같이 쓰면서, 쓱 쓰고. 자, 그 다음. 근무 기간이 15개월인 직원의 하루 생산량이 85 이하일 확률이 0.0이다. 자, 일단 여기서 끊어야지. 뭔가 확률을 줬어. 근무 기간이 15개월? 아까 저 N 아니야? 근무 기간이 위에 문자가 잡혀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는 N이 15니까, 자, 이거 수원수투에도 간간히 있는 거지. 괜히 문자 포함해놓고 결국은 걷다가 숫자 박아서 푸는 어려워 보이게 만들려는 문제, 그거지. 맞아? N이라는 문자를 설정을 했는데, 아니, 결국은 여기에 N은 15인 경우라고 박아버렸잖아. 맞아? 즉, N이 15인 경우에 하루 생산량이 85 이하일 확률. 자, 하루 생산량이 X였지. 맞지? 하루 생산량이 85 이하일 확률이 0.0이다라고 준 거네. 맞지? 그럼 X가 정규분포 따르는 거 나와 있었고 N값 나와 있고 확률 제시돼 있으니 잠시 스탑하고 할 일 좀 해볼까? 자, 그러니까 N이 15인 경우에는 저 위에 있는 정규분포를 다시 한번 써보면 N은 15라고 준 거잖아. 15A 플러스 100의 10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상태로 그림 그려서 시작해야지. 평균이 더럽지만 15A 플러스 100이야. 표준 편차는 10이고 85가 어디 짱박혔는지 모르겠는데 작거나 같다. 85 왼쪽의 넓이가 이거밖에 안 된대. 이쪽이겠네. 여기가 0.0이래. 그럼 우린 당연히 여기가 더 중요한 거 알고 있지. 그럼 이거 일단 Z로 안 가볼 수 없지. 얘는 이제 0으로 갈 것이고, 요거 식으로 써줘야 되겠네. 여기다 쓸게. 85 빼기 요거야. 그대로 써. 15A 괄호 바로 풀자. 이거에 10. 이게 여기에 적히는 수치고, 이때 넓이가 0.48이라고 했어. 이제 많이 슬슬 하던 게 슬슬 나오네. 넓이가 0.48인 좌표가 2인 거 확인. 즉 요 짝이 2. 그러니까 여긴 마이너스 2겠네. 얘가 마이너스 2다. 여기서 A 값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 나가면서 하나씩 껍데기를 뺏겨 나가는 거야. 자, 20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고, 위에 거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5지. 이렇게 넘어오면 플러스 15. 즉 15A가 5가 되니까 A 값 나왔어. 3분의 1. A 값이 결정이 났네. 자, 이제 남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 뭐야? 근무기간이 N 값이 바뀌었지? N 값 이제 다시 또 수정해서 넣어야 되나 봐. N이 36일 때 하루 생산량 X지. X가 100 이상일 확률 구해라. 됐네. 다시 정리하자. 여러 번 써, 여러 번. A 값도 구했으니 다시 3분의 1로 집어넣고, 지금 이제 N이 36인 경우니까 요거 그냥 계산되잖아, 이제. 3분의 1하고 36이랑 곱하면 요 자리가 12가 되겠지? 그럼 112가 되겠네. 이 상태로 다시 내가 X 지금 잘 잡혀 있으면 끝까지 받아쓰기가 돼야 돼. 이거 X 맞지? X가 100 이상. 자, 다 나와 있고, 구할 거 알았고, 계산. 요 정도가 이제 29, 28, 4점. 됐냐?